네, 스파르타 윤리와 사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참고로 말하면은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양도 많고 빡센 부분이었어. 사실 서양이 더 쉽기도 하고 앞에가 좀 말이 길어지게 많아. 워낙 용어가 많아서. 근데 뒤에는 워낙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뒤에는 내용 중심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막 사회사상 이런 거는 엄청 쉽거든.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얼마나 쉬워. 자, 도가 해봅시다. 도가 노장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노자와 장자가 나오는데 각각 다뤄보도록 하고. 노자, 사회 혼란은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 인위적인 규범하니까 누가 생각나지? 인위적인 규범 그냥 판비자, 순자, 또 법과 사상 쪽부터 그렇고 또 인위적인 규범. 얘도 인위적인 규범으로 쳐. 아 그래요? 노자는. 그래서 얘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육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육아랑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육아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육아랑 도가랑 이렇게 대비해서 하면은 이 인위적인 규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인위적인 규범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 혼란이 없는데 인간이 뭔가 꾸며내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바로 나오지. 육아의 기피판. 이런 육아의 가르침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대로 둬야 한다. 다음, 노자의 도. 도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야. 사실 도가 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는 쭉쭉쭉 풀고 있어. 그래서 참 이상한 부분인데, 이 도의 성격은 이게 진짜 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면 도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도라고 보면 돼. 도는 감각할 수 없다. 그리고 언어, 즉 이름이 없다. 그래서 도라고 할 수 있는 건 도가 아니래. 도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식을 쌓을 수 없다. 그래서 감각이든 머릿속으로든 그게 뭔지 알 수 없고, 이름도 없어. 대충 실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실천도 아니야. 뭔가 없는데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이 알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게 우주의 원리래.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우린 알 수가 없어. 당연히 인간이 알 수 없다는데 한낱 수험생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런 게 나오면 대충 도 비스무리한 뭔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대충 노자든 장자든 하나겠구나. 근데 그냥 알 수 없다 하면 근데 노자랑 장자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구분하라고도 사실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정말 알 수 없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면은 대충 도가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만 넘어가면 돼. 이게 대체 도가 뭘까 이러면은 절로 들어가야지. 절로 들어가거나 뭐 어디 수양원 들어가거나. 이 도의 법칙, 이 또 나오지 밑에. 도의 법칙 또한 도의 법칙을 깨달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반이 나온다.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되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차면 기울고 뭐 밀면 땡기고 이런 상반된 방향으로 뭐 작용 반작용 법칙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또 뭐 도 비스무리해서 결국엔 이게 도가겠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역설적이래. 그리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다음, 덕은 당연히 도를 따르는 것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은 육아에서 말하는
덕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야. 덕은 본인이 갖추고 실현하는 이런 능동적인 느낌이라면 도가의 덕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마냥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인 과정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지. 한 사물이. 그러면은 대충 덕이랑 그 도의 관계가 도가 이데아라고 하면 덕이 현실 세계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데아를 향하는 지향이 있잖아, 플라톤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도를 따르는 덕을 가진 거야. 근데 진짜 알 수가 없어. 무의자연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연 따라가는 거. 상선야수, 물과 같다. 이 도를 따라가는 덕의 모습을 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길이 있고 물의 흐름이 있지. 네. 그래서 이 물길이 하나의 도라고 본다면 네. 물은 이 도를 따라가는 덕을 갖추고 있어. 근데 물이 다음 커브니까 이렇게 돌아야지 하고 도는 게 아니잖아. 그건 인위고 그냥 몸관대로 이러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야. 의식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쭉 그냥 이 도에 몸을 맡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으로 무기력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상선약수야. 근데 그냥 키워드만 알아두면 돼. 그럼 그렇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사는 한량 같은 사람이 성인이 돼. 네. 알 수 없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면 당연히 뭔가 막 복잡복잡하고 복잡하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소국 과민이라고 한다. 아주 조만한 공동체에서 조만한 사회를 이루고 그냥 자연 상태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러고 그냥 뭐 열매 따서 먹고 그런 게 소국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뭐 통치자 뭐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잘 자연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잘 지내는. 장자 사상의 특징.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을 도에서 찾음. 노자랑 똑같지. 다 도에서 나온 거야. 다 도를 볼 수 없다는데 도에서 찾는. 자연의 원리래 도가. 자연의 원리겠지. 어디에나 있겠지 도는. 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차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디에나 있대요. 그리고 도에서 덕이 생기고 덕에서 사물이 생겨나는데 이건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단계를 이루고 있지. 도에서 덕이 나오고 사물이 나온대. 근데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이렇다는 거야. 근데 또 노자랑 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다를지도 딱히 말하기도 어려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보다는 장자에서는 좀 더 이상적인 경지, 별표 열심히 쳐놨네. 이 이상적인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재물, 소요, 뭐 소요유라고도 하고 무라일체. 그리고 수양 방법에서 심재 좌망. 진짜 용어가 많다면서. 그치? 심재 정황이고 지인 신인 진인 신인 천인 뭐 이 단계로 가는지 그거는 뭐 알 바 아니고 이런 거 나오면은 대충 도가에서 말한 이상적인 인간상 용어네. 그럼 도가겠네. 그럼 도가 관련해서 뭐 물어보겠지. 뭐 도라든지 뭐 무의자연이라든지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거 물어보겠지라고 생각하면 돼. 굳이 노잔지 장잔지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도가. 이런 용어들이 있어. 뭐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봐. 아까 저 교과서에 설명 되게 잘 돼 있더라. 자, 도교 사상. 도가와 도교의 구분. 사실 이것도 뭐 어떤 게 도가고 어떤 게 도가냐 안 물어봐. 이렇게 그냥 좀 더 윤리와 사상이니까 나름. 근데 도교를 가르친다면은 이건 종교인데 왜 윤리와 사상에서 하냐 할 수도 있으니까 종교 파트에서 왜 안 하냐 할 수도 있으니까. 도교는 그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실행되고 도가는 그냥 이론적인 배경적인 사상이지. 그래서 도교의 배경에는 이런 무속과 신선 사상이 있는데 도교가 이렇게 황로학파, 태평도, 오두미교, 현학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읽어보면 알 수 있고 내용은 없다. 그냥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는. 다 외울 필요라기보다는 결국엔 다 외우게 될 거야. 그리고 외우면 좋긴 해. 근데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외우지 말고 그냥 가볍게 외워봐. 근데 그게 막 어렵지도 않아.
다음. 진짜 내용이 없지, 앞에 비해서. 뭔가 써있는 건 많이 써.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평등적 세계관. 뭔가 많이 써있는데, 이건 동양의 세계관과 같아. 아까 보면은. 이거 가려놓잖아. 그리고 여기서 도 같은 용어를 빼. 재물 이런 용어를 빼. 용어만 빼. 이러면은 앞에 나온 동양 사상의 특징이 이거랑 똑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별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인주의.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유교랑 대비돼서 많이 나오겠지. 대비돼서 유교가 좀 더 사회적인,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걸 강조하는 반면에 도가가 좀 더 개인적인 수양이나 뭐 도에 따라가는 거 더 강조하고. 그리고 신비주의. 그냥 맨날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니까 신비주의겠지. 신선사상, 도교에서 신선 얘기가 또 나오잖아. 이런 민속 신앙과 결합이 돼가지고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법 이런 거 뭐 중시한다는데 뭐 그냥 그렇다. 그냥 신비주의 하면은 뭐 이게 유교겠어 뭐 불교겠어 그냥 제일 어울리잖아. 도교 이미지랑 구름 타고 막 그런. 예술정신, 소방미, 수묵담채와의 도가 정신이 담겨있다. 이거 왜 있나 모르겠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넘어가자. 독일 뭐 삼국시대 이렇게 뭐 진행이 됐다 정도. 근데 이런 걸 수능에 낼까 싶은 거지 사실. 이걸 내기엔 너무 중요한 게 많고. 생각해봐, 수능이 20문제밖에 안 돼 사실. 20문제인데 여기서 뭐 서양 동양 여기 보면은 맨 앞에 20문제 중에서 꼭 나온 문제가 있어. 그 모의고사 볼 때 보겠지만 도덕적 인간관 같은 거 하나 내주겠고 뭐 하나. 그리고 동양에서 뭐 9문제, 서양에서 9문제. 이렇게도 아니다. 여기서 한 2문제씩 깎아서 3문제씩 깎아서 6문제, 사회사상 뭐 6문제, 기타 1문제 정도 낸다고 치자. 그러면은 동양에 할당된 게 6문제 정도야. 그러면은 공자, 맹자 정도에서 하나 내야 되고. 또 낼만한 거 뭐 있어? 지금까지 배운 거 중에. 지금까지 배운 거 그냥 뭐 도가 전체에서 하나 낼만하고. 그치? 다음 그거 뭐 사상 순자 성악설에서 하나 낸다 치자. 뭐 순자 한비자 뭐 통 크게 순자 한비자 같이 해서 하나 낸다고 치자. 또 뭐 있어? 불교 뭐 원시불교가 하나 나온다든지 초기 불교 나오거나 아니면은 의천진울 묶어서 뭐 큰 세트로 또 나왔다 치자. 굵직굵직하게 나오네. 원효도 나오고 원효도 나올 수도 있고. 다음 불교에서 하나 냈어. 뭔가에서 하나 냈어. 그리고 이황이 빼놓을 수 없지. 이황이 실학자 정약용 여기서 하나 나왔어. 또 성리학 양명학 중요하지. 이렇게 엄청 굵직굵직한 거만 냈는데 6개가 꽉 찬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 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한국 도가 도교 사상의 전개가 나오겠냐고. 그런 소리야 약간. 그래서 이 큰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 18문제 정도를 고정으로 맞출 수 있고, 나오던 게 나오니까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이걸 고정으로 맞추고 그 다음 2문제가 약간 새로운 방식의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지역적일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맞추는 거는 추가적인 거고, 일단 이 앞에 18문제를 맞추는 게 메인이야. 그럼 2문제가 등급 컷을 나는 거야? 그치. 근데 보통 이 2개를 막상 또 풀어보면은 이 새로 결합된 거나 지역적인 거에서는 난이도 높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걸 얼마나 완벽하게 소화해서 높은 확률을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이황이 맨날 헷갈리거든. 맨날 나와도. 이름도 비슷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게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전통과학맛 및 양생법, 의방유치 동의보감 이런 게 있다. 풍수지리, 민간신앙, 현대적이. 넘어가자. 딱 봐도 안 나올 뒤에 약간 메인스러운 게 좀 남아있어서. 참. 한국의 고유사상 읽어보자. 네. 이런 게 있다. 홍익인간 뭐 이해 못하면 뭐 윤서하지 말아야지. 화랑도, 유불도, 풍류도 이런 얘기 나오고, 세속오개 나오는데 뭐 세속오개 정도는 가끔 나올 수 있다. 가끔. 네. 심심하면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지역적인 문제가 가끔 나온다는 것도 완전히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나오던 지역적인 거에서 나와 또. 그래서 윤사가 한 번 알면 되게 쉬운 거야. 세속오개 뭐 사분, 이충, 사칠이유, 살생유택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온다. 이거는 지문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야. 네. 동학 증상교 원불교. 이것도 있네 또. 그나마 한국에서 나오면 이 부분이지. 그렇죠. 동학 증상교 인내천 원불교. 근데 동학 증상교 원불교는 근데 그렇게 핵심 사상, 이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 네. 모든 사람이 천주가 될 수 있다. 시천주, 천개벽, 사인여천, 사람을 하나처럼 되게 인내처 사람이 크리스트교랑 비슷한. 오심즉여심 뭐 이심전심 하는 거고. 증상교는 해원상생 보온 이거밖에 안 나와. 진짜 딴 거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거를 또 말로 풀어놓으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원한을 푼다 이런 수준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막 애매하게 사례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뽑아내라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 이 부분은 보통 키워드 해가지고 그 사상의 다른 키워드 뽑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세 개 전부 다 이런 동양이나 한국 사상의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별은 평등 사회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 여기서. 그런 공통점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불교는 불교 한 종파인데 그냥 이론상의 진리 이런 거. 그리고 뭐 나중에 굳이 심화해서 들어가면은 어떤 게 개벽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뭐 추구하는 사회 모습은 어떠한가, 뭐 만민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OX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선지 보고서 한번 판단해보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이 OX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이 기본 사상과 연관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해서 외워주면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어쨌든 굳이 나오면 이 부분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야. 딱 봐도 안 나오겠어. 서양이다. 만세. 서양이다. 여긴 다 봤는데 일단 다 해야죠. 다 봤어? 다 봐야죠.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 거의 나오지. 사상가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에피쿠로스, 스토아 나오고 아퀴나스, 뭐 여기서 뭐 플러스로 뭐 칼뱅 기타 등등 그런 기독교 신자들 나오고, 다음 경험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경주의 라인, 이성주의 라인 쭉쭉 나오고, 그다음 현대에는 뭐 자기 할 말 쭉쭉쭉 하겠지. 실용주의, 실존주의, 덕일배율. 그러면 자, 우선 어떤 사상가 나왔을 때 이성 중시인지 경험 중시인지 그거 나눠주는 거 저거 필요하고, 그냥 싹 다 외워. 서양은 뭐 사상가 위주로 봐주는 게 좋지 확실히.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걸로 나올까? 뭐 그냥 어차피 쉽잖아요. 쉽기도 하고 기출에 내기에는 너무 쉽지. 그리고 너무 윤사스럽지도 않고 사실. 서양 사에 가까워서 저거는. 그리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이원은 뭐 아까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이 일일이 그러니까 배우겠지. 현대적이 뭐 있으니까 배우게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약간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넣은 내용이라고밖에 보기가 어려워. 보자. 여기부터 재밌지. 소피스트.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뭐 키워드 뭐 불러봐. 생각나는 대로 세속적이고 경험주의. 상대주의 여기 뭐 여기 써있네요. 상대주의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회의적이다. 네.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상대주의적 윤리관, 뭐 윤리적 회의주의, 뭐 윤리적 상대주의. 보실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네. 여기서는 뭐 사상가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근데 뭐 사상가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맨날 나오는 거. 그냥 가끔 알 수 없다. 알아도 못 알려준다. 등등. 다음 얘는 뭐나 맞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3대 소피스트고 3대 문장이지. 뭐 그냥 이렇게 3대 소피스트.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걸 고르면 된다. 그럼 끝나지 뭐 여기는. 이거 도가 아니야? 있어도 몰라. 약간 도가스럽기도 하네. 도가가 그 속세를 떠난 그게 좀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랑 가깝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아.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관해서 자기만의 세계로. 근데 그게 문제를 풀다가 그게 에러의 원인이 된다면 물론 고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이런 기타 문제 있잖아.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내는 문제 이런 데서 연관시켜서 낼 수 있다는 거지. 도가랑 뭐 소피스트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매우 드물지만. 다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보편적 절대적 윤리. 이거 칸트가 주장한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칸트도 보편적인 절대적 윤리를 말하지. 그래서 이성주의 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라인은 기본적으로 그 스탠스가 비슷하니까. 다음 도덕적인 삶을 강조. 뭐 보편적 절대적 윤리에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지. 도덕적 삶. 덕은 참된 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즉 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천. 아까 양명학하고 좀 비슷하잖아. 지행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그 회의주의, 도덕적 회의주의, 상대주의, 절대주의, 뭐 진리가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런 거지.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행을 하는 것은 모르는 거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랑 비교해서 나오지. 아리스토는 알아도 악행할 수 있다. 의지가 부족하면. 거기서 차이가 나고, 무제자가 하고, 주지주의, 지행합일, 지덕복 합일설. 알면 덕행하고, 덕행하면 행복하다. 이것은 진리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교육사상 뭐 이렇게 하는데, 소크라테스 뭐 가르쳤나 그런 경우는 많이 안 나와. 그리고 한계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처형을 당했지. 그래서 알면서도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자라니까 괴리가 있다. 구분하는 거 이것만 보면 위에 내용 다 있겠네. 상대주의랑 보편주의 이거는 뒤에 쭉쭉 나오지. 장단점이 있을 테고. 쉽다 쉬워. 서양이 쉽고 재밌어. 자, 플라톤 이데아 이스트 투지주의 계승 제자니까 일단 이원론적 세계관.
선의 이데아, 철인 통치, 용기 절제정의네. 용기 절제정의? 아, 지혜 용기 절제정의요. 그래서 정의를, 지혜 용기 절제를 모두 실현하면 그게 정의로운 거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각자 계급이 각자의 덕을 갖추고 각자 위치에서 잘 이 덕을 발휘하면 그게 정의다. 그리고 그게 이상적인 국가다. 참 알기 쉽지. 네. 뭐 국가 읽어봤으면 네. 쉽게 할 테고. 네, 그냥 기본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주의, 주의주의. 실전 및 습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한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의지가 부족하면 알아도 악행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 세계관, 이걸로 메인으로 나온 경우는 많이 없고 그냥 선지 중 하나 정도 무게감으로 보면 돼요. 선의 실현.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로 나눠야겠다. 플라톤에 반해서 일원론적 세계관과 현실적인 그 도덕 윤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 네. 그래가지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인가? 그거 쓴 게 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데. 그러네. 그래서 플라톤과 달리 이런 현실에서의 덕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중용에서 나온다. 그 플라톤이랑 그 스승 소크라테스, 소프라 둘이가 그냥 아는 걸로 그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으로 같이 나가는. 그치. 그게 큰 특징이고, 중용 말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지. 뭐 현실적으로 고대 그리스고 현실적으로 어떤 도덕이나 그런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인 경우가 많아. 그치. 그래서 의지를 키워야 하고, 뭐 그렇지. 공통적으로 다 이성 중시하고, 이성을 통해서 악을 몰아내고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차이점이 중요하겠지. 플라톤은 이상, 아리스토텔레스 현실, 플라톤은 사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과 실천. 쭉 나오고 있고, 서양 윤리 사상사, 그 다음에 중세 그리스도의 사상에 재정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겠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관한 내용은 현대 덕윤리로 이어진다. 뒤에 나올 거다. 여기까지 소프라는 내용이 없어. 생각보다. 생각해보니까 그 뭐지? 그 플라톤 그거 정의론이 분군신신 부부자죠. 그거랑 비슷하잖아. 정명론이랑 비슷하지 되게. 신기하네. 그냥 애가 똑똑한 건지 통찰력이 되게 좋구나. 좋다. 헬레니즘 넘어가자. 근데 헬레니즘이 인간적이고 그거 뭐였지? 아무튼 그거랑 옆에 있는 게 그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 이름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넘어가죠. 네. 넘어갑시다. 어차피 나올 건 에피쿠로스 스토아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고, 얘네는 어떤 느낌이냐면, 에피쿠로스는 그 도가에서 말하는 중림치련 있잖아. 약간 얘네랑 비슷해. 작은 공동체에서 자기와 그 학문과 뜻을 나누는 친구들과 함께
함께 교류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1차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그리고 진정한 쾌락.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고 절제해서 뭔가 맛있는 것도 찔끔찔끔 계속 먹으면 더 맛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그런 쾌락이고, 스토아과는 딱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 생각하면 돼. 딱 금욕과 이성 추구 그런 건 똑같은데. 그럼 스콜라 철학이랑 비슷한 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스콜라 철학이 좀 더 신에 의지하는 부분이 가깝다면은, 스토아파는 신보다는 자신의 이성에 따르고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수양하고도 맞닿은 부분이 있지.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거를 절제를 하고 이성에 따르는 금욕주의. 자연법과 세계시민주의 나왔다는 게 문제 풀면서 차차 익혀나가면 되고, 공통점은 마음의 평정, 절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가 있는데, 아파테이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렵고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수도승들은 감정이 없이 그냥 감정과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없는 기계 같은 어떻게 보면 기계 같은 그런 상태고, 아타락시아는 동요가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을 마주해서 거기서 딱 이성적인 쾌락을 얻긴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감정의 동요는 없는 그 정도? 영향 미쳤겠지. 그러니까 다음 나오겠지.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중림치련 얘기를 한 이유는 얘네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있지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는 생각이 없고, 얘네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스토아 그 정도. 끝났니? 문제 좀 풀어볼까? 시간 남았으니까 2번 풀어보자. 삶에서 피하지만 적당히 배우 주어진 역할을 잘해라. 주어진 역할을 하라는 게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삶에서 피하지만 일단 요즘부터 정신적 감금 이 상태. 자, 3번이 37페이지. 자, 같이 한번 꺼가지고 한번. 3번 니은 디귿. 근데 왜 리을이 아닐까? 파악을 위한다는 게 좀 더 자연 질서의 파악보다는 본인의 그런 평정심과 삶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연 질서는 좀 여기서 생각했을 때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하라는 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정해진 그런 주어진 삶이라고. 아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윤사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목 자체의 감각보다는 문제풀이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엄청 동요가 될 때가 있어. 제시문에 근거를 두고 풀 것인가 vs 사상가의 개념의 근거를 두고 풀 것인가. 이게 진짜 어렵거든. 근데 사상가의 개념을 근거로 두고 푸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리스크가 큰 게 또 뭐냐면 비슷한 사상가 두 명이 있으면은 그치. 다른 부분이 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개념의 근거에서 한 게 어쨌든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본다면 갑이 지금 쾌락의 추구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게 스토아인가? 그리고 을은 주어진 역할을 연기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밑에 선지를 봐도 선지도 이 사상가를 유추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 쾌락과의 단절, 정념을 극복한 정적 평정, 검소한 삶 이런 거 보면은 스토아 에피쿠로스 얘기라는 건 알 수 있잖아. 네. 근데 그러면 갑을이 스토아 에피쿠로스 중 하나야 무조건. 네. 갑자기 막 에피쿠로스 아까 플라톤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 이렇게 나오진 않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팁이라고 해야 되나? 팁 아닌 팁인데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 항상.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데 힘을 쏟으면 돼. 그런 점에서 갑이 좀 더 쉽지 을에 비해서. 뭐 을도 따지면은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을을 다시 읽어봐. 그러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지? 뭐 그냥 작가의 뭐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생길 텐데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아까 스토아가 사회적인 이 의무를 다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 네. 이런 거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갑이 근데 쾌락의 추구는 깊은 성찰의 근거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게 이게 육체적이랑 정신적인데 이걸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정신적으로 선택을.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쾌락의 추구라는 말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스토아파는 쾌락을 제거해야 되잖아. 네. 금욕이니까. 그래서 갑이 에피쿠로스고 그런 을이 스토아. 그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조금이나마 있는데 스토아파는 그냥 아예 없는 거. 수도 같은 금욕주의. 아타락시아 그거 제일. 그러면 기억에서 갑은 쾌락과의 단절 이건 아니지. 쾌락주의니까. 네. 그러니까 기억 있는 거 지우면 1, 2번 지워지고 니은 일체의 정념을 극복한 정신적 평정 이건 아타락시아야 아파테이아야? 정신적 평정이 아타락시아. 그치? 네. 그래서 평정이기 때문에 니은 맞고 갑은 검소한 삶 맞지? 갑을 공통점이니까. 네. 을은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 이게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는 게 여기서의 자유가 어떤 어감으로 읽냐에 따라 헷갈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성에 따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정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이 없고 기회 같은 거면 그게 이성 자체가 그냥 그 금욕주의랑 동일시 돼가지고 그냥 그거를 따르는 게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더라고. 그치.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맞다고 본 거고 여기서. 그리고 자연질서의 파악을 위해서 보편적 이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일단 개념적으로도 나온 부분이 없고 해당이 안 나. 좀 다른 범주의 이야기라는 거지. 자연질서를 파악하고 안 파악하고 이거는. 백버도 한번 풀어보자. 1번? 이거 1번이요? 이게 소피스트계고 이 무지에 대한 자극과 선에 대한 불만족 이성이 이게 소크라테스
1번? 맞는 거 같지. 확인해보자 일단. 네. 나도 혹시 몰랐어. 1번 맞지? 1번 맞지. 네. 잘 풀었어. 그렇게 풀면 돼. 여기는 뭐 쉬우니까. 네. 1번 볼까? 쉬워. 이런 게 평가원이야. 아, 2번 보고 산 순간 숨이 막혀서. 아, 2번? 아. 이래서 외워야 되긴 해, 저것도. 근데 뭐 당장 외울 건 아니니까. 개념 설명. 이 중에 다수염이 없다? 그러면 뭐지? 자연에서 누구지? 3번. 뭐 확인할 것도 없지. 도가는 이래서 쉬워. 그리고 저런 큰 범죄 문제 낸단 말이야 보통 평가하는 수능에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딨냐 뭐 한국 도교 이런 거 못 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윤리부터 쭉쭉쭉 해서 서양을 끝내자. 현대까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